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올해 5월 블라인드에선 한 소방 공무원이 어떤 아주머니가 나 신상 공개하겠대 라는 글을 올립니다. 오래된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주민 다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면서 와서 자기 애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 달라고 했다는데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8살이라고 하길래 애들 학교 갈 시간이었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진입 잘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다 8살 아이면 위험 감수하겠는데 8살 고양이라서 안 들어갔는데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고 설명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구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글쓴이 서에 전화해서 신상 공개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는데요. 이 글은 캡처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갔고 이렇게 뉴스로도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아주머니를 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글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많았는데요. 원룸이 다 탈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면 뉴스에도 나올 법도 한데 당시 원룸 화재 뉴스는 없었으며 아주머니가 그저 소방관 한 명에게만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할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작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도 이는 캣맘 혐오를 위한 주작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주작으로 여론몰이 하려다가 역으로 여론 참교육 받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카페에서 똥 싼 여자 썰입니다. 올해 7월 19일 네이트판에는 개인 카페 화장실에서 똥 싸면 민폐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퇴근 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SNS 감성 카페에 들렸다고 하는데요. 음료 마시면서 남친과 이야기하다가 배가 아파갖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나오니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변 보고 나왔는데 누가 바로 들어가서 민망하긴 했지만 화장실이 용변 보는 곳이니 잘못을 했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당시엔 그냥 부끄러워라 생각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는 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사장님이랑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본인 쪽을 보면서 얘기를 이어나갔고 그땐 당연히 단순히 대변을 봤다는 걸로 카운터에 가서 얘기할 거라는 개념조차 상상을 못했었기에 혹시 내가 물을 안 내렸나 변비가 막힌 건가 생각했는데 분명히 물을 내렸고 묽은 변이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글쓴이에게 와서는 혹시 화장실에서 대변 보셨냐고 물어봤다는데요. 네 라고 대답을 하자 손님 다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시는 건 아무래도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순간 벙쪄서 네? 이러니까 다른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요. 다음부턴 조심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변기를 막은 것도 아니고 카페 한가운데서 똥을 싼 것도 아닌데 단순히 화장실에서 똥을 쌌다는 이유만으로 컴플레인을 걸었고 그걸 받아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화장실에서 똥 쌌다고 이러시는 거냐고 똥을 화장실에서 싸지 어디서 싸냐니까 글쓴이가 진상인 듯이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화장실이 한 칸인데 대변을 보시면 다음 손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라며 가르치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남친이 어차피 말 안 통할 것 같다면서 뭐 이런 곳이 다 있냐 나가자 해서 나가면서 본인 다음 들어간 사람 표정을 봤는데 무슨 벌레 보듯이 하는 표정이라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냥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변 금지라는 안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컴플레인을 걸고 그걸 또 사장이란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게 본인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배려심이 부족하고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글은 굉장히 많은 추천을 받았고 많은 커뮤니티에도 캡처되어 퍼져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장과 뒷손님을 욕하는 댓글을 남겼고 아무리 그래도 대변을 쌌다는 이유로 컴플레인을 거는 게 말이 되냐며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승질낸 것 아니냐는 추론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페 사장님이 남긴 댓글 하나로 모든 의문점은 풀려나게 되는데요. 손님이 남자친구와 함께 있어서 최대한 덜 디테일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너무 민망하실까봐 그냥 그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눈치채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심지어 본인이 한 말과 너무 다르게 적어 놓았다는 댓글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글쓴이가 변기 커버에 대변을 묻히고 닦고
없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변기에 휴지를 산처럼 쌓아놔서 물이 안 내려간 것이라며 다른 손님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악하며 사장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사장이 화장실에 가서 확인 후 손님에게 갔던 건데 너무 글쓴이가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글을 썼다고 지적합니다.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사장과 그 손님만 미친 사람으로 불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론 밖에서 대변 보시고 뒤처리 좀 제대로 부탁드린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론은 바뀌어 첫 글쓴이는 변기 커버에 똥 묻히고 휴지산을 쌓은 똥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다음은 오버린 칼리지의 와인 절도 사건입니다. 이 학교는 노벨상 수상자만 4명을 배출할 정도로 유명한 명문 학교인데요. 2016년 이곳의 학생들이 근처 빵집인 깁슨즈 베이커리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와인 한 병을 사려고 한 뒤 다른 2병까지 훔치다가 87살 사장님한테 딱 걸렸다고 합니다. 깁슨즈 베이커리 역시 130년이 넘은 유서 깊은 가게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그 학생들을 전부 밖으로 쫓아냈는데 주인 할아버지의 휴대폰까지 훔쳐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주인 할아버지의 아들인 62살 할아버지가 쫓아오자 3명이서 집단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3명의 학생은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우르르 깁슨즈 베이커리에 몰려가서는 빵집 앞에서 시위와 함께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빵집 주인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고 학생들을 지원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빵집의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직원의 절반을 해고하고 운영시간을 줄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빵집 주인은 명예훼손으로 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대학 총장은 빵집 주인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주장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라며 학생들을 옹호했지만 초심과 고등법원에서 패배하고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왔는데 대학이 빵집에 2,500만 불 손해배상에 600만 불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거의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국 학교가 물어줘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깁슨즈 가문은 137년 역사의 깁슨즈 베이커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다음은 대도서관 블랙기업 폭로 사건입니다. 대도서관은 모두가 아는 대한민국 1세대 유튜버로서 예전 같진 않아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튜버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규모가 있는 채널들은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들도 채용하기 마련인데 대도서관 역시 엉클대도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서관의 잡플래닛 리뷰에 갑자기 별점 테러가 쏟아지게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회사라며 인재를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한다면서 본인이 유튜버의 신인 것 마냥 대표가 사람을 업신여기는 회사라고도 하고 팬으로 입사했다가 정신병 얻고 퇴사하는 곳이라며 원수가 입사한다 하더라도 도시락 싸들고 말릴 회사라고도 하고 당신의 건강과 능력을 소중히 여기라며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곳은 가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회사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본인의 능력과 열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짓밟는 회사라는 평가도 올라옵니다. 직원이 본인 채널 망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한 회사라고도 하며 팬이었던 직원들을 모두 등 돌리게 한 정말 대단하신 대표님 이라며 거의 대도서관을 악덕사장 끝판왕급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올라온 건데요. 이 글들은 순식간에 여러 커뮤니티에 캡처되어 올라오게 되었고 갑질서관 같은 별명과 함께 대도서관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도서관은 그날 저녁 바로 생방을 통해 해명과 사과 방송을 했었는데요. 잡플래닛에 올라왔던 글들을 직접 보며 사과와 해명을 했는데 한꺼번에 7명이 퇴사를 했는데 그 7명이 올렸으며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직원들과 나누었던 카톡을 보여줬는데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직원들을 무시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지시하는 모양새로 보였고 그마저도 대도서관은 만약
직원들이 기분이 나빴음을 느꼈다면 미안하다며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은 다시 한번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도서관을 옹호하게 되는데요. 경력 없는 신입 사회초년생을 기꺼이 정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대표로서 직원 교육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로 요약할 수 있다는 댓글이 엄청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한다 하여도 거짓이 진실을 이기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